오늘 저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나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좀 먹고 있나요? 석가모니의 지혜가 건넨 한마디. 그 말이 저희 무기력했던 노후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2입니다. 3년 전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부터 저는 그저 시간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가 저녁이 되면 한숨 쉬며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내는 노인대학에서 바쁘게 지내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연락도 뜸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 여름 햇살이 눈부셔도 가을 단풍이 물들어도 겨울 눈이 소복이 쌓여도 제 마음 속엔 계절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불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 같은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더군요. 악오라고 써진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운명처럼 마주한 문장.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뿐이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은퇴 후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누군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더 많은 석가모니의 말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어두우면 달이 진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어두워서였나 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저 텔레비전 속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며 제 시간을 비워두기만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주친 석가모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은 비교할 수 없듯 사람마다 빛나는 시간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 늘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옆집 할아버지, 봉사활동으로 바쁜 형님, 그들의 삶이 부러워 제 하루하루가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선 거였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시는 할머니, 단지 입구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교통봉사자분, 조깅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 그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만 숨 쉬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셨죠. 아침 산책하시나 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처음 나와봤어요. 매일매일이 새롭죠. 저는 5년째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앉아 가실래요? 망설이다가 그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제게 아침 산책의 즐거움을 들려주셨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여름엔 매미가, 가을엔 낙엽이, 겨울엔 눈송이가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다고 세상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제 그림자를 길게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게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이후 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후 평소라면 바로 텔레비전부터 켰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책장에서 먼지를 털어낸 불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준비했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퇴 후에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건 모두 미래의 이야기였죠.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혹시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나중에 좀 있다가 더 준비되면 이런 말들로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그저 때우기식으로 먹던 저녁이었는데 식탁에 반찬을 하나하나 차려놓고 밥그릇을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텔레비전은 끈 채로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를 했죠. 밥알 하나하나의 맛이 달랐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의 온기가 특별했고 반찬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혼자 있는 저녁이었지만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로 채우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전화기에 눈이 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들.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정수.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어. 어색했지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도 사실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잊고 있던 우정을 되살렸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할까? 그래, 좋지. 오랜만에 얼굴 봐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제 일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요. 아침 산책은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벤치 할아버지와는 친구가 되어 함께 걷곤 하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계절별 꽃들, 새소리와 바람소리,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석가모니의 이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회관에도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정수 씨. 등산복이 잘 어울리네. 산에서 보는 도시 전경이 참 좋죠. 다음 달엔 설악산도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각자의 시간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새 당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빛은 사라지고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변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자 하루하루가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뀌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있나?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색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모두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다. 정수 씨, 우리 봉사활동 한번 가보실래요? 벤치 친구가 된 김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이라뇨?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에이,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동네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 처음에는 책 정리나 청소를 도왔는데 아이들이 제게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까르르 웃는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부모님들의 감사한 인사.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에겐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 있구나.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 사서 선생님은 제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동화책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72세에 처음으로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던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맞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면 되는 거였죠. 동네 할머니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러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가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라고 못할까요? 이제는 제가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나이 들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늦었다는 것이 없더군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축 처진 어깨,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신가 봅니다. 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최근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35살에 들어간 회사에서 25년을 일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퇴직 통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다고 하셨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늦었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불경책이 만져졌어요. 요즘은 늘 가지고 다니는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책장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책을 펼쳐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퇴직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 배운 건데,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도서관이요? 사실 전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그분의 눈빛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1000개의 마음이 함께 바뀐다. 전 그분께 도서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에 오시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길,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는 2명이 함께 읽어줍니다. 그날 만났던 그분 정태석 씨가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두 할아버지의 책방이라고 부른답니다. 정수 씨 참 신기해요. 오늘도 태석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가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시작이 되는 거더군요.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까지 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길고 긴 겨울을 지나야 우리만의 봄이 찾아오는 거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계절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건 곧 찾아올 봄의 예고일지도 모릅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채워가는 거죠. 책 한 권, 미소 한 번, 대화 한마디. 작은 것들로 하루하루를 수놓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뿐이다. 이제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원대한 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금 들으신 제 이야기는 72살의 평범한 노인이 석가모니의 한 문장을 만나 인생이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한 준비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살아가라. 그뿐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